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전용기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기대를 했던 게 한미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급하게 중간에 이제 가버리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 못 하고 대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이게 틀어진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한미 정상 외교에 대해 난관에 부딪혔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게 난관에 부딪힌 건 전혀 아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자리를 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이 불편한 게 아니고 네. G7 그 정상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마크롱 대통령하고는 거의 욕하면서 싸우는 그 사이고 다른 정상뿐만 아니라 일단 개최국인 네. 캐나다의 총리가 반 트럼프를 내걸고 총선에서 이겨서 총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네. 카니 총리가.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 올렸잖아. 우리나라 주로 들어와라. 51번째 주. 그런 식으로 약 올리면서 그 선거전에서 그 반 트럼프를 내건 카니 총리 측이 이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호스트하고도 대단히 불편해. 네. 마크롱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리고 이렇게 보면 G7 정상 중에 자기 편이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니 이란 이스라엘은 며칠 전부터 전쟁 났는데 왜 갑자기 그걸 이유로 휙 돌아가요. 핑계를 댄 거다. 불편한 자리를 저는 피우려고. 핑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이 무산된 거는 원래 그리고 다자간 회의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는 건 짧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주고받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잘 됐다. 딴 나라하고 그 관세 협상 하는 거 다 지켜보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낸 나라를 기본값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춰진 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서두를 이렇게.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말씀하신 거 이제 거의 다 동의하고요. 조금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G7의 트럼프는 여기 오래 있을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없는 게 다 불편한 것도 있고 이제 관세 협상 중이기도 하고 다 갈등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그 만찬 전에 다 얘기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고 싹 튀었어요 지금. 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얘기했어요. 원래 G8이었는데 G7이 된 게 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G8이었는데 2014년이었나? 그때 크림반도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때 G7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때 러시아를 쫓아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야. 너희 G7이 문제야라고 유체이터라법을 트럼프가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G7 회원국들한테. 그리고 이제 들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네. 얻을 거 다 얻고 그냥 갔다. 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새 정부 우리나라 새 정부 탓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외교를 1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무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트럼프가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왜 혼밥을 하느냐, 무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냉각된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혼밥이라는 그 수모까지 감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막 그 무례를 했으면은 중국 정부를 탓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기회로 대통령이 비판받을 일을 했으면 비판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무례한 거다. 일단은 트럼프가 이기죠. 이거 트럼프가 무례한 거가 맞고, 그러니까 지코가 석자예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네, 난리예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노킹스 시위 때문에 지금 난리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11워 직전까지 왔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은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 나면은 진짜 몇백만 명 죽을 거야, 진짜로. 이게 거기는 평화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다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참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윤석열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 똑같더라고. 열병식을 좋아해. 열병식 좋아해.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서울시가 행진했잖아요. 네. 열병식 했잖아.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준비를, 비상계엄 계엄. 준비를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저께인가요? 자기 생일날 열병식 했잖아. 네.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아니 그러게 이게 네. 이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그 지도자들 중에서 본인의 생일날 열병식을 연 사람이 누가 네. 있느냐? 네. 예. 소비에트 유니온의 스탈린, 네. 그리고 노스코리아의 김일성, 노스코리아의 김정일, 노스코리아의 김정은,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그 독일 젊은이의 아돌프 히틀러, 뭐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아, 다 독재자들이네. 독재자들의 특징이네요.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여기까지 갔나? 그러게요. 아, 그러네. 예. 아. 근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너무 넓혀놨어요. 너무 넓혀놨어요. 너무 넓혀놨어요. 네. 적이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지금 하버드, 콜롬비아 뭐 이렇게 소위 좋은 대학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지원금 끊고. 근데 미국의 명문대학은요, 우리나라 명문대학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동문들이 우리는 뭐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당연히 뭐 애교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야. 미국은 달라요. 행동을 하나요? 아니요. 미국은 내가 나온 대학이 내 자식이 들어갈 대학이고 아. 내 손자가 들어갈 대학이에요. 아. 왜냐면 거기는 레거시로 들어가는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네. 단순히 내가 나온 좋은 대학에 내가 자부심을 갖는 거에서 끝나질 않아요. 대대로 뭔가 내 이어지는 게 자식들 있군요. 그 후대가 들어갈 대학이야. 거기가 꽤 많은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보다 미국 대학이 훨씬 힘이 세요. 이 뒤에 동문들의 힘이라는 게. 근데 네. 너무 적이 많아 지금 보면. 거의 마지막 이슈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좀 걱정해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